은 경찰의 실질적인 수사권 독립과 국정원에서 넘겨받을 대공 수사권 이관 등 굵직한 현안들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박지원 도의원의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두고 유급 휴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기간 의정비를 깎는 제도 개선이 시작됩니다. 이번 출석 정지 징계의 실효성도 다시 논란입니다. 비회기를 출석 정지 기간에 제외하도록 2017년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주 원도심의 고층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15층 규제가 38층까지로 완화됩니다. 학력을 제1공약으로 내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학력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누적된 개인별 학력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맞춤형 지도를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박지원 도의원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지난주 금요일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징계가 낮아졌는지, 이게 왜 유급 휴가라고 비판받는 건지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제명이었습니다. 해외 연수 중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추태 논란에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면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열심히 해외 연수를 준비한 다른 의원들까지 큰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결과는 30일 출석 정지. 박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단계 징계를 낮춰준 겁니다. 제가 부족했고 충북 도민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강력한 징계를 올리더라도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2명만 있으면 더 낮은 징계를 얼마든지 수정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여서 누가 안건을 수정 발의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징계라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보니 윤리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까지 해야 될 사안이냐, 그보다 더 중하고 이런 범죄들도 많은데 그랬을 때에 상위 징계가 없다라는 거에 공무원은 정직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출석 정지를 받아도 의정비가 그대로 나옵니다.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출석 정지 기간에는 의정비를 절반만 지급하도록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대구시 의회를 비롯해 단 3곳만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원직을 잃게 되는 제명의 바로 아래 단계가 출석정지 30일 이어서 출석정지를 90일까지 늘리는 안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충북도의회 김꽃님 의원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반으로 깎는 조례안을 오는 6월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번 징계가 논란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 30일 가운데 실제 출석을 못하는 날은 단 나흘에 불과한 건데요.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돌연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스스로 규칙 위반을 택했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출석 정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김학철 전 의원을 징계한 2017년 당시 충북도의회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내렸지만 실제 회의에 못 나온 기간은 하루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로 정하지 않다 보니 의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까지 징계 기간에 산입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듬해 충북도의회는 비회기를 제외하는 규정을 회의 규칙에 담았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은 지방의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12대 충북도의회는 전임자들이 만든 이 규칙을
돌연 박지현 의원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상충된다며 오히려 없애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충청부터 회의 규칙과 지방자치법과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칙은 일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야 됨으로 인해서 근거는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휴회 또는 폐회 기간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회기 제외를 금지하고 있고, 법원도 출석 정지 기간에 비회기를 제외하도록 한 대전 중구의회의 의결에 대해 법정 징계보다 과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전 중구의회는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정 없는 자의적 결정이었고, 행안부 지침 역시 따로 규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건 아니어서 충북도의회의 사정과는 다릅니다. 규칙이 존재하는 한 규칙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징계받은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비회기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최대 30일까지인 출석 정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호한 문구들이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우선은 폭넓은 개정이 무엇보다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모선 국회의원이 문제에 공감한다며 적극 검토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번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달 말 예고된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 도심 통과는 시민의 민심인데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국토교통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주 도심 통과는 여야가 아닌 지역의 공통 이익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대통령과 여당 공약을 자신들이 관철하겠다고 나선 건 생색내기 정치쇼라고 비판한 뒤 청주 도심 통과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청주 원도심 아파트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8층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원도심의 역사적인 경관 유지를 위해 2년 전 결정한 높이 기준에 다시 예외를 둘 것인가? 개발이냐 보전이냐 찬반 논란 속에 청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결국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수정안은 건축물과 지역, 도로나 녹지조성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 따라 아파트 높이를 38층까지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기준이 미흡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일정 기준에 맞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층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역사, 문화, 상업, 이 전통이 정체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는 좀 충분히 해놨으면 좋겠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이 이제 관리지역 지정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야 합의 속에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원도심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은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결재한 건 기초학력 진단검사였는데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에 기반한 충북형 진단검사 시스템을 만들어 맞춤형, 더 나아가 누적 데이터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당장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중학교 진단검사. 종이 시험지로 모두 같은 문제를 풉니다. 기존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올해 과학이 시험 과목에 추가됐습니다. 기존 국어, 영어, 수학에 더해 올해부터는 4과목으로 늘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기초적인 공부 습득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평가 이후 증발됐던 진단검사 결과는 앞으로 누적 데이터로 보관돼 개인별 학력 변화 추이를 기록합니다. 학년이 바뀌고 새 선생님을 만나도 학생별 학력 특성을 데이터로 남겨 곧바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력을 더 할 것 같아요.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꿨습니다. 교사 한 명이 자체적으로 하던 이전과 달리 도교육청 고시에 따라 구성된 교사협의체가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정해 향상도 검사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과 또 기초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AI 기반 진단 검사는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새학기 시험을 보지 못한 초등학교 1학년 한글과 기초 수학부터 진단할 예정인데 학생이 취약한 과목과 유형을 AI가 분석해 개인별로 맞춤형 문제를 내고 심화 단계로 넘어가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한 발 앞서 사설업체 플랫폼을 쓰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는 게 관건입니다. 꼭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습 유형은 어떤지 또는 학습 저해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충북 도교육청만의 진단검사 플랫폼 개발에는 예산 22억 원이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교섭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오는 31일 전국 학교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교육감실 앞 농성을 이어온 이들은 직원들이 노조원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야간에 전기를 차단하는 등 농성을 방해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문제로 반발이 거셌던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신설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감시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4개 환경단체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가 청주 지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인 152만 톤을 배출할 거라며 환경을 감시할 조례제정 운동과 더불어 시민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착공한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청소년의 외부 활동이 준대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신체 활동이 더 줄면서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무과 시험과 전통놀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체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단순하게 체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벗어나 전통무예 수련 방식으로 재미를 더하고 또 게임처럼 서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어린이가 귀여운 발차기로 가로로 설치된 봉을 찹니다. 타격 센서가 설치돼 있어 바로 앞 모니터에 숫자가 올라갑니다. 무예의 가장 기본 동작인 발차기에 재미를 더한 측정입니다. 무기를 활용해 좌우로 움직이며 민첩성과 정확성, 손과 팔의 힘을 겨루기도 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왕복 달리기는 지구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와 세계무술연맹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 무예체력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손쓰기랑 힘쓰고 달리기가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도 와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고 제가 원래 운동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았어요. 조선시대 무과에서 치르던 시험 종목과 전통 놀이를 접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체력적인 활동이나 뭔가 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나이와 신체 발달을 수치화할 수 있도록 연간 2차례씩 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충주의 택견 지정학교와 충북의 씨름부를 운영 중인 학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무예를 배우기 전과 그리고 무예를 배운 후에 신체나 체력 발달 정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그 기록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누적하게 됩니다.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 무예. 청소년의 신체 발달을 돕고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미래 세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남부권 신산업을 주도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의 공공기관 분산 배치 공약으로 설립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는 충북 5대 혁신기관과 대학의 기능을 결합한 신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남부권 기술혁신 지원과 국책사업 공모 대응, 산학연 협의체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에는 충청북도와 남부 3개군 등 지자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충북 5대 혁신기관과 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충주 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하라는 지역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천군 의회는 충북혁신도시는 사업체 2만 6천여 곳이 몰린 충북 최대 성장 지역이라며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서 승격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음성군의회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국세청 등에 전달했습니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수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8,782억 원으로 충주서 본청의 2배 수준입니다. 손상현 충주시 의원이 의회 사전 발언 불허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상원 시의원은 충주시에 있는 친일파 공덕비 등 일제 잔재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제272회 임시회 사전 발언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혜수 의장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태라며 박혜수 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충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일자리 7만 2천 개 창출과 고용률 71.1% 달성을 목표로 한 올해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570억 원을 투입해 인적 자원 수급 균형 시스템 가동과 인생 다모작 일자리 창출 등 5대 분야 19개 추진 전략을 추진해 취업자 80만 명 선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앞서 발표한 민선 8기 고용률 목표는 72.2%, 취업자 수는 83만 1,000명입니다. 지난 18일부터 경남 고성에서 열린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중고선수권 대회에서 일신여고와 진천중학교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팀인 일신여고는 결승전에서 조선대 부속여고를 34대 28로 이기고 대회 3연패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